여름밤의 저수지. 2년 전 이맘때쯤, 정확히는 8월 중순.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민물 낚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미쳐 있었던 시절이었다. 여타 다른 베스 낚시들도 그렇듯 한여름 혹서기는 해가 떠 있는 낮보다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오후 6시부터 고기의 활성도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밤낚시를 6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일 출조하다시피 했고,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 후 금요일 저녁 차를 몰고 내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가까운 경북 영천권 저수지로 출발했다. 필드에 도착하니 루어 낚시 앱에서 조행기를 보고 찾아간 처음 와보는 필드. 그곳은 전형적인 계곡지였고 시간은 오후 7시. 8월의 폭염이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저수지 제방에 차를 주차하고 저수지 상류 부근에 작은 다리가 있는 곳에 서서 낚시를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수초도 적당하고 8월이라는 계절이 믿기지 않을 만큼 물도 맑고 시원한 이곳에서 첫 캐스팅만에 고기가 딸려온다. 이후로도 입질은 연속으로 들어왔고, 내 기억으로는 1시간쯤 지났을 때 이미 마리수는 2자릿수를 향해 가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낀 손맛에, 그리고 마리수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낚시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내가 서 있는 곳 맞은편에 산속 직벽 라인에 딱 봐도 옷자는 될 법한 사이즈의 물고기가 라이즈를 시작했다. 이미 마리수로는 충분히 재미를 받고 산속의 해는 이미 지고 있었지만, 헤드랜턴을 믿고 나는 저수지 상류를 거쳐 맞은편 산속 직벽 라인에 가기 시작했다. 큰 사이즈의 고기 한 마리만 낳고 집에 갈 생각으로 한 20분을 숯불을 헤치고 작은 산을 약간 타며 내가 원했던 포인트에 진입했을 때 이미 해는 다 넘어갔고, 산속의 조용한 저수지는 내가 들어올 때 제방 쪽에 낚시를 하던 2명의 낚시인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있던 곳은 비교적 상류에 산속에 붙어있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하류 제방 쪽에 붕어 낚시를 하는 2명의 아저씨들과의 거리는 멀었고, 저수지 입구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 산을 타고 상류로 가서 상류에서 하류로 다시 내려가야 하는 한 30분은 걸릴 거리였다. 그런데 아까 전까지 물 위로 점프를 하던 베스들은 온데간데 없고, 조용한 저수지에서 불빛 하나 없는 산속 경사로 나무들에 둘러싸여 혼자 낚시를 하고 있으니 그제서야 조금 무섭기도 하고 괜시리 소름도 끼쳤다. 얼마나 지났을까? 물속 수심이 최소 5m 이상, 최대 10m가 넘어가는 직벽 라인 제일 깊은 곳에 무거운 싱커를 달아 바닥을 긁고 있는 내 앞에 한 30m쯤 바닥에서 둔탁한 입질이 들어왔다. 전형적인 대물 입질. 여기까지 들어온 보람이 있네. 나는 혼잣말을 내뱉고 채비를 멈추고 기다렸다. 그놈이 완전히 물고 들어갈 때까지. 그런데 1분쯤 기다려봐도 채비는 그대로. 난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낚싯대를 살짝 들었다. 그때 내 손에 전해지는 촉감, 경험상 나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묵직한 게 달려있다. 나는 챔질을 했고 줄을 감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딸려오던 그것은 갑자기 엄청난 힘으로 바닥으로 내리꽂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나는 낚싯대를 놓쳤고, 내 낚싯대와 그것은 그대로 저수지로 빨려 들어가 버렸다. 허탈한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내 낚싯대보다도 낚시 인생 처음으로 겪어보는
엄청난 힘을 쓰는 그런 녀석을 놓친 게 너무나 아까워서 혼자 육직거리를 하며 한 5분을 허망한 마음에 씩씩대고 있었다. 그때 내 발 앞 3m쯤 같이 딸려 들어갔던 낚싯대가 위로 떠올랐다. 순간 나는 수영도 못하면서 저 낚싯대를 무조건 꺼내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 앞부터 수심이 2m는 좋게 넘어가는 깊은 곳이라서 위험했지만 나는 다른 낚싯대를 이용해 최대한 팔을 뻗어서 물에 빠진 낚싯대를 건지려고 했다. 다행히도 손을 충분히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당겨왔고 다른 낚싯대를 옆에 두고 손을 뻗어 물에 빠진 낚싯대를 건지려고 하는데 순간 눈앞 20m 전방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에 빠진 낚싯대의 줄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도. 그것은 흐릿하고 검정색이었으며 흡사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젖은 머리카락을 가진 상태로 머리 끝부분만 동그랗게 물에 떠있는 형상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저것이 아까 내 낚싯대를 끌고 간 놈이다. 그리고 쟤는 물고기가 아니다. 그럼 뭐지? 시체를 건진 건가? 아니면 쓰레기?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낚싯대를 잡으려고 허리를 숙인 상태로 나는 헤드랜턴을 켤 생각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학창시절 이후 처음 겪는 극한의 공포. 그리고 저것은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다. 직감이 얘기해주고 있었고 내 본능이 반응하고 있었다. 그럼 아까 그 바닥으로 처박아 대던 힘은 뭐지? 이게 가능한 건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였다. 그 사람 머리인지 뭔지 모를 검은 형체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후.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무렵 빨리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 옆에 있는 낚싯대를 챙겨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 순간 소리는 작았지만 물속에서 헤엄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그 물살의 파동이 내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오기 시작했다. 20m, 15m, 10m. 첨벙하는 소리가 멈추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앞을 쳐다봤다. 그리고 난 곧 내 두 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역줄기 같은 검정색 무언가를 덕지덕지 뒤집어 쓴 키가 3m는 될 법한 검은 형체였다. 그 순간 나는 낚싯대고 뭐고 산쪽 경사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경사로 위를 달리고 또 달려 무작정 상류로 미친 듯이 달렸고 그 검은 형체도 물속에서 나를 따라오는 듯 계속해서 내가 달리는 방향 쪽으로 첨벙 퍽 첨벙 퍽 엄청난 소리를 내며 따라오고 있었다. 비록 보지 못했지만 분명했다.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게. 나는 엄청난 공포를 억지로 짓누르며 앞만 보며 미친 듯이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내가 있던 산속 라인에서 처음 도착해 낚시를 했던 맞은편 중상류 쪽 작은 다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나는 가쁜 숨을 내뱉으며 헉헉대었다. 내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살았다는 생각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을 하며 다리를 향해 가고 있는 그때 난 내 두 눈을 의심했다. 물 위, 작은 다리 옆에 바짝 붙어있는 3m가 넘는 검은 형체. 돌아갈 곳 없이 내 차가 주차되어 있는 저수지 하류로 가는 유일한 길. 산으로 둘러싸인 저수지에서 출구는 저 다리 단 하나.
그 다리 옆에서 나는 흐릿하지만 검은 형체가 느껴졌다. 눈도 얼굴도 다리도 팔도 없이 흡사 길리슈트를 입은 것처럼 검은 미역줄기 같은 걸 뒤집어 쓴 검은 형체. 나는 겁이 너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고, 그때 저 멀리 하류에서 조금 전에 봤던 낚시하는 아저씨들의 야광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냅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아저씨!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1분간 있는 힘껏 소리를 내자 저 멀리 흰색 랜턴 같은 게 2개가 켜지며 내 쪽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작은 다리 맞은편에 아저씨들의 랜턴 불빛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고, 다리 옆에 붙어있던 검은 형체는 이미 온데간데 사라지고 난 뒤였다. 나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옆에 있는 바위에 털썩 주저앉았고, 아저씨들은 이내 다리를 건너와 무슨 일이냐며 나를 걱정해 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저씨들의 부축을 받고 아저씨들이 낚시하던 하류 쪽 제방, 차를 주차해 놓은 곳으로 돌아왔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신 아저씨 한 분이 혹시 담배를 태우면 한 대 피고 가라며 담배를 건네주셨다. 그제서야 정신이 조금 든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조금씩 진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겪은 일을 아저씨 2분께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니 아저씨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내게 말했다. 아니, 그러면 아까 그 수영하는 소리가 자네가 아니었나 보네? 그러네. 옷이 물에 안 젖었는데 우리가 들은 건 대체 뭐고? 네? 안 그래도 자네가 낚시하러 위로 올라가고 상류 쪽에서 첨벙첨벙 수영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길래 이 저수지에 우리 셋밖에 없는데 별 미친놈이 저 깊은 곳에서 저녁에 수영을 하고 있지 하고 생각했다니까. 옆에서 다른 아저씨도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거들었다. 안 그래도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대체 뭐 하나 보러 가려고 했지 내가. 근데 젖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뭐지? 내가 헛걸 본 게 아니구나. 그 소리를 나만 들은 게 아니구나. 나는 소름이 끼쳤고, 내 얘기를 들은 아저씨들도 밤새 낚시하려 파라솔까지 펴놨는데 낚시를 못하시겠다며 기겁을 하며 자리를 정리하셨다. 그렇게 각자 차를 타고 아저씨들과 함께 허겁지겁 저수지를 내려왔다. 그리고 나에게 담배를 건네주던 아저씨 한 분의 말이 한동안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글쎄, 저 청년 얘기 들어보니 전형적인 물귀신이야, 물귀신. 키가 3m가 아니라 물 위를 떠다녔던 거 아니야.